자,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공부 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두세 번 돌릴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 사람, 알리 앞다리는 사람인데, 예. 대단한 사람이죠. 구독자 342만 명. 예. 공부의 천재인 것 같아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잊어먹을 때쯤 복습하면은 데이터 리텐션이 오래 걸린다. 금방 회복이 된다. 데이터 리텐션 타임이 좋아진다.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하면은 좋아지는 것처럼 습관을 만들면은 자동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무조건 30분 뒤에 반드시 수학 문제 풀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지키시면 돼요, 매일. 그러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3교시 시간에 무조건 수학 문제 푼다 일정을 써놓는 거죠.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실 거예요. 반복을 하시고 책 한 권으로 여러 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한 번 본 것을 다음날 복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올려놨고요. 책 한 권 A급 센 수학 다시 한번 돌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애들은 고난도 센 해상과 C단계는 아예 풀질 않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센 수학의 5단계 공부법 이런 거 하시는데 애들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A, B단계 착실히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많다면 짝수법만 푸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문제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오는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계속 진행하시라고요. 네. 그것도 경험입니다. 내가 왜 여행을 가겠습니까? 여행 가면은 모든 길을 다 아는 길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내렸는데 말이 안 통해요. 영어는 통한다. 근데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 경찰서를 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지도를 볼까? 아니면 앱을 볼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본인이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굉장한 공부가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고난도 문제임을 알려주면 안 돼요. 사실은 알려주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라는 겁니다. 아, 이게 풀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구나 느끼면서 발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고난도라고 지정을 해줘 버리면 애들은 쫄아서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해버립니다. 프리필터링 해버리고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쉽고 어렵고 구별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실력이 저절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내주는 숙제는 금과 옥조처럼 소중히 다루고 숙제를 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집 풀어가 아닌 선택해준 그런 문제는 혼자 공부 10시간을 5시간으로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고난도니까 너 풀어라. 그러면 애들은 쫄아가지고 못 풀어요. 아, 나 고난도 싫어. 이렇게. 프리 필터링이 되는 거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쉽고, 어렵고, 구별을 하지 말고 그냥 풀어야 돼요. 닥치는 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사실은. 예? 맨몸에 해당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처럼, 예? 맨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 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을 자꾸 해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책 한 권 보고 버리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틀린 거는 답을 보고, 왜 틀렸는지를 보고 넘어가십시오.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수업 때 필기하는 학생들. 대강이 듣는데, 근해분리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게 뭔지 판축함, 판별식, 추계위치, 함수값. 선생님 이거 세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그것만 적고 막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외워야지, 별표 짝,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해요, 100%. 암기만 자꾸 하려고. 그리고 수업 때 자꾸 필기하고 필기하면 뭔가 조금 머릿속이 채워지는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집중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선이 판서에 있다가 본인 연습장에 왔다가 갔다가 함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해된 후에 간단하게 적는 게 더 낫습니다. 모든 판서를 다 적으려고 하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자꾸 필기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도 눈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린다고요. 딱 시선을 집중하고 손을 딱 모아서 딱 보아야죠. 설명하는 거를. 그리고 딱 들은 다음에 나의 언어로 이해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복습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필기해서 뭐합니까? 필기는 어차피 해봤자 디스트랙션이에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가는 중 문자 보냈는데 시속 90km로 가면 500m나 가 있다는 거고, 맛집 검색하면 그 사이 750m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음주운전, 졸음운전처럼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죠. 또는 필기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거죠. 나는 이해했다고 해서 필기했는데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필기 써놓은 거죠. 손 연습한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또 풀려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설명 듣고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해되면 딱 적어놓는 거죠. 짧은 단어로. 자,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직후 복습하라. 지금 말씀드렸죠? 이분은 이제 스터디 코드 조나무 선생님이죠. 구독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백지 복습이 아니라 복습은 필기 백기가 아닌 나대로 생각한 걸 적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백지 테스트인데 이렇게 해서 암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얘기하면서 필기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백기기식, 암기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대표형 문제 다 외워가지고 풀게요. 대입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그리고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숙제하라는 겁니다. 숙제만 하지 마시고요. 이해한 다음에 내 식대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개념이 확실하면 문제는 언제든 풀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꼬아져 있어도 풀 수 있는 경험치를 쌓으셔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는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항등식과 방정식 차이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말 테스트만 급급, 주간 테스트만 급급,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급한 불만 끄는 공부,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학을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풀이 과정을 즐기면서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자동 개념도 이해가 됩니다. 단계를 스킵하고 고난도부터 하지 마라.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교재를 다 분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왔습니다. 교재만 분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등급 문제들은 이렇게 된다. 1등급 만들기, 일품 고정이, 1등급 수학 절대 등급 TOT 블랙 라벨. 다들 잘 팔린 책인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일품 아니겠어요? 일품 고정이 블랙 라벨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다음 1등급, 절대 등급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1등급 만들기는 말이 1등급 만들기 1등급 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유형으로 이제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거의 같으니까 이건 저는 이 중에 마더텅을 제일 추천드려요. 단대부고 부교재이기 때문에. 자, 단계를 스킵하면은 모래성 위에 탑을 쌓게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센 수학 풍산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수학의 바이블 그런 것도 괜찮고. 정석은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석은 좀 과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을 혼자 하는 건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책 보면은 센 수학이 정석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도형의 방정, 즉 수학상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고등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등부는 또 저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부는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유형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야. 삼각함수면서 피타고라스에다가 원의 방정식까지 뭐 섞여 있는 경우. 풀이 방법이 외통수인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찾기 힘들겠죠. 근데 문제가 스타일이 모의고사나 올드한 스타일이야. 그럼 어렵겠죠. 또 실력 정석 본고사 스타일. 에? 일본 의대 가려고 4수, 5수, 6수 하는 그런 스타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갑자기 어려운 것을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매일 시간을 할애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부하시고, 벼락치기는 안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금 학원인데 월수 수업 후에, 월금 수업이구나. 월금 수업. 월요일 수업 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놀고 금요일날 벼락치기 안됩니다. 수업 전에 숙제하는 학생은 성적이 오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수업 후 그날 당일 직후 복습하고, 화수목을 조금씩 나눠서 공부하는 학생, 아주 계획적인 학생이죠.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되겠어요. 자, 요걸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시작하라. 2. 예습과 복습을 하라. 3. 답을 보지 말고 20분 이상 자꾸 고민하라. 4.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4.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부터 정해주세요. 교재 정하는 거는 제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당연히 예습 복습해야겠죠? 간단하게 10분 정도. 그다음 답을 보지 말고 자꾸 고민하는 학생, 그러신 분들은 홍서 가도 됩니다. 또는 홍콩해도 됩니다. 오답 노트는 한 20% 틀렸을 때까지 반복한 후에 진행하시고, 주기적 테스트, 이거는 뭐 학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학원에 테스트 보시면 되겠어요. 6. 개념을 정확히 익혀라. 7. 좋은 유형서를 습득하라. 8. 좋은 스승을 만나라. 9. 좋은 학원을 가서 제대로 배워라. 10. 책 한 권을 두세 번 돌려라. 습득하되 단순 암기는 지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백지 테스트가 아닌 설명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 만나시면 되겠고요. 학원 제대로 가라. 그럼 이태를 잘 성공하면 되겠죠.
학원 제대로 간다는 거는 입태를 성공한다는 얘기야, 입태. 이거는 이제 과외 선생님 잘 구한다는 얘기죠. 네, 책 한 권을 두세 번 돌릴 각오를 하라. 반복이란 반복.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11. 수업 때 필기하지 마라. 12. 수업을 듣고 나서 직후에 바로 복습하라. 13.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정리하고 숙제 들어가라. 14. 단계를 스킵하지 말고 고난도부터 하려 들지 마라. 15.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라.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마라톤 하듯이 거북이처럼 풀어라.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방법 1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댁 자녀의 성공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기대합니다.